만약에 당신의 근무 시간이나 뭐 급여 같은 걸 바꾸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당황스럽죠. 당신 동의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근로조건 변경 문제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저희가 받은 자료 민승기 노무사님 블로그 글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로조건 바꿀 때 왜 동의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회사의 상시 근로자일 수 있잖아요. 5명 이상인지 안 되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명확히 짚어보죠. 네, 특히 임금 깎는 건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당신의 근로조건 과연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좀 짚어볼까요? 근로계약이라는 게 결국 회사랑 당신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당연히 양쪽 다 오케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제17조였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민승기 노무사님 분석처럼 근로자 본인이 명확하게 네, 동의합니다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바꾼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그 경우를 좀 나눠서 보죠. 먼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 여기는 상황이 좀 더 명확한 편인가요?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냥 뭐 경영 어렵다고 당신한테 불리하게 조건을 막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동의도 안 구하고 근무 시간을 확 줄여버린다거나. 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뭐 예를 들어 주 40시간인데 30시간으로요. 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당신은 줄어든 시간만큼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아, 휴업수당이요? 일방적으로 줄였을 때? 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시간 줄이는 거 말고 아예 임금 자체를 깎는 경우는요? 그것도 뭐 휴업수당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임금 삭감은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그런가요? 네. 당신 동의 없이 임금을 깎는다. 그건 뭐 회사 규모가 5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아, 바로 임금 체불이 되는군요. 네. 이건 노동청에 진정 넣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회사들 거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민승기 노무사님 자료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인데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휴업수당,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46조 지급 의무가 포함됩니다. 아, 그럼 5인 미만 회사에서는 회사가 경영 어렵다고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줄여도 휴업수당을 법적으로 받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법적인 청구 근거가 없는 셈이니까요. 와,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휴업수당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일 단축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보다 법적 보호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민승기 노무사님 글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근로시간 줄일 때 휴업수당은 회사 규모 따라 다른데 그럼 임금 자체를 깎는 거요?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회사가 동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정말 명확히 해야 해요. 네.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가 5명이든 3명이든 뭐 100명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반드시 당신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임금 깎는 건 무조건 임금 체불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와. 이게 근로시간 단축 문제랑 완전히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줄일 때 휴업수당은 규모별로 다르지만 실제 돈, 급여를 깎는 임금 삭감은 규모 불문, 무조건 당신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네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변경된 조건에서 그냥 계속 일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보냐는 거죠. 아,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근무하면 노동청 같은 데서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분쟁을 피하려면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남겨두는 게 좋다. 뭐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특히 민승기 노무사님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건 결국 핵심이 이거네요. 당신의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는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네, 그게 대원칙이죠. 그리고 특히 기억해야 할 차이점. 근로시간 단축 시 휴업수당 같은 보호는 회사 규모, 그러니까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임금 삭감 자체는 규모랑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당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민승기 노무사님의 블로그 글을 포함해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법적 보호가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휴업수당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아예 맨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있잖아요. 그때 혹시 모를 근로시간 변경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두는 건 어떨까? 이게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를 분쟁에서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좀 더 실질